오늘 사연은 정숙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숙자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겠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많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생겨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라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둘은 40년 넘게 함께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공유했는데 그가 떠난 후로는 제 삶의 의미가 반쯤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버텼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바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 다들 성공적으로 살고 있죠. 저도 며느리나 사위가 효부고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한편으론 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저를 챙길 시간은 점점 줄어들더군요. 아침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커피를 내리는 게 이제는 저만의 의식처럼 되었어요. 커피 향이 집안을 감싸는 동안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지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속삭이듯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깐일 뿐 커피 잔을 내려놓고 나면 이 집은 너무 적막합니다. 큰 집에 저 혼자 남아 있으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고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작은 전단지에 붙은 시니어 음악교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음악? 어릴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설레더군요. 용기를 내어 전화로 신청하고 첫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박태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품 있는 외모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처음 보았을 땐 그저 음악 강사로만 생각했는데 첫 수업에서 농담도 섞어가며 노래의 역사와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뭘까? 왜 그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까? 제 마음에 오래간만에 생긴 설렘이 너무 낯설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분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이게 제 늦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72살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이후 박태수 선생님과의 음악교실은 제 삶의 작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로 향했죠. 저는 그곳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보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아주었고 수업 중간중간 음악 속에 담긴 역사나 사연을 들려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곤 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파리에서 공부할 때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그땐 매일 밤 이 노래를 들으며 책을 읽곤 했죠. 그렇게 말을 꺼내시며 먼 곳을 바라보시는 태수 선생님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련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 두근거렸어요. 아마도 그 눈빛 때문이었겠죠.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둘이 나란히 걷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태수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정숙자님,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네, 정말 좋아해요. 젊을 때는 남편과 전국 곳곳을 다녔어요. 하지만 해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태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띠셨습니다.
저는 한때 여행이 삶의 일부였어요. 일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동네 골목에서 마주한 순간들이더군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곳은 많으니까요. 그날 대화는 저희 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음악, 여행,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 보니 어느새 문화센터 입구에 도착해 있었고, 저는 이렇게 대화가 즐거웠던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분의 자상한 말 한마디에 설레는 제 자신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수 선생님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숙자님,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꽃차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수줍게 상자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아들었죠. 상자를 열자 은은한 국화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아침마다 이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겠어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분의 미소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 선생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숙자님, 이번 주말에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회 보러 가실래요? 도시락도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초대에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을 담아 작은 피크닉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차림도 몇 번이고 고쳐 입으며 신경 썼죠.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있다니 하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지만 기분은 이상하리만큼 좋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태수 선생님은 이미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어요. 숙자님, 여기 앉으세요. 도시락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셨다니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음악 공부를 했던 시절, 그리고 그 당시 느꼈던 외로움과 설렘에 대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나네요. 저도 언젠가 남편과 카페를 운영하며 파리 여행을 꿈꿨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니 결국 그 꿈을 접어야 했죠. 그분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직 우리가 꿈을 이루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도 설렜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의 눈치를 보느라 만남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몰래 만나거나 늦은 저녁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웃음도 늘었고 가끔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죠. 이 모든 시간이 제겐 마치 꿈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태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젊어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어요.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고 공기는 선선하면서도 어디선가 낙엽 냄새가 스며들어 참 기분 좋은 날씨였죠. 태수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셨어요. 숙자님,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금 떨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다니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도 괜히 손끝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근처 호수공원이었어요. 그곳은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지만 이날따라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걷고 있는 태수 선생님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어요. 갈색 코트에 단정히 눌러쓴 중절모, 그리고 항상 품에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한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오셨어요, 숙자님. 그분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미소를 받으면 가슴이 조금 울렁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상기되는 기분을 감추려고 손끝을 매만졌죠. 그냥 공기가 너무 좋아서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분의 제안에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죠. 서로의 추억, 음악, 그리고 요즘의 하루하루에 대해.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그분이 더 자주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느낄 때마다 괜히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잠시 후 호숫가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숙자님, 제가 어제 집에서 구운 쿠키인데 드셔보실래요?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과하게 달지도 않고 고소한 향이 은은히 퍼졌어요. 그런데 쿠키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분이 쿠키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직접 구우신 거예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묻자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숙자님 덕분에 제가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니 뭔가 더 잘해드리고 싶어지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설렘은 제 젊은 시절에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수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제가 뭘 한다고. 숙자님. 그분이 제 말을 자르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덮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숙자님, 그동안 많이 망설였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누군가를 위해 떨리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유쾌함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강한 의지를 담은 눈빛이었죠. 그런데 결국 제 마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라.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숙자님,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태수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이 저에게도 올 줄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많이 설레었어요. 매일 아침 선생님을 생각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게 참 행복했어요. 제 나이에 이런 마음이 허락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저도 제 마음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두 손을 꼭 잡은 우리 둘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수의 잔잔한 물결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를 스치며 저희를 감싸는 듯 했죠. 태수 선생님은 그날 살짝 눈물 맺힌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님, 우리 이렇게 늦은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나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72세라는 숫자가 더 이상 제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사랑이란 감정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뿐이죠.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연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을 지는 호숫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기적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요. 연인이 된 후 태수 선생님과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도 우리는 동네 작은 미술관으로 데이트를 떠났습니다. 늘 보던 풍경도 그와 함께라면 새롭고 특별해 보였죠. 미술관 입구에서 그분을 기다리는데 태수 선생님이 한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화려한 꽃다발도 아니고 들길에서 꺾은 듯한 소박한 꽃이었지만 저는 그 작은 제스처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자님, 이 꽃이 숙자님을 닮았더라고요. 은은하고 고운 게.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끄러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자 잔잔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숙자님은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저 그림이 좋아요. 색깔이 화사하면서도 왠지 안정감을 주는 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랑 비슷하달까요? 제 말을 들은 태수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시더니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이라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분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미술관을 둘러본 뒤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작은 카페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자니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며 기분 좋은 설렘을 더했습니다. 숙자님, 요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태수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전엔 이런 기분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매일 아침이 설레요. 새로워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림 속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깊은 눈빛이었죠. 숙자님, 사실 전 늘 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 눈엔 제가 멋지고 여유로워 보였겠지만 제 안엔 빈 공간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숙자님을 만난 뒤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이 들면 사랑도 무뎌지고 감정이 평탄해질 줄 알았는데 태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오래된 악기가 새롭게 조율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우리는 저녁 하늘 아래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퍼진 하늘이 마치 물감으로 칠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분과 손을 맞잡고 걷는 순간이 너무 좋아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나중에 얼마나 시간이 흘러도 이 설렘은 기억해야 해. 태수 선생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숙자님,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선생님 덕분에요. 그분은 제 대답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숙자님,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나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모든 것은 평온한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태수 선생님과 저는 동네 작은 꽃시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 냄새가 가득한 시장 골목을 걷다가 저는 그분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 딸 은미가 시장 반대편에서 우리를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곧바로 걸음을 빨리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누구랑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태수 선생님을 얼핏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은미야, 이분은 엄마 친구야. 태수 선생님이라고 같이 꽃 좀 보러 온 거야. 하지만 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언제 이런 친구를 사귀었어요? 두 분이 너무 다정해 보이던데. 그날 딸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문제는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쉬고 있는데 은미가 제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시작했죠.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연애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은미야, 그렇다 해도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말은 은미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엄마, 다 늙어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엄마 이러시는 거 더럽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딸에게는 더럽다는 말로 표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미야, 엄마가 너희 아빠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 아빠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나도 내 남은 삶을 조금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손주들이랑 놀며 사세요. 다 늙어서 꼴사납고 이상한 일 만들지 말고요. 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태수 선생님과 통화하며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수 선생님, 우리 이런 사랑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숙자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제 아들 민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대뜸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동네에서 엄마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도는지 아세요? 소문이라니? 민수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요즘 어떤 남자랑 다닌다고 다들 얘기해요. 게다가 그 남자가 이혼 2번의 빚더미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엄마 재산이나 노리는 게 분명하다고요. 저는 놀라며 항변했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충분히 알고 만나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다 그런 구석이 있어요. 엄마는 순진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에 연애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후로는 동네에서도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나이에 연애를 한다더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소문은 부풀려졌고 심지어 다 늙은 노인네 둘이 모텔에 드나든다는 악의적인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태수 선생님과의 만남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저를 쏘아보며 지나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지
뭐 하는 건지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 선생님도 요즘 저를 걱정하며 점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숙자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다면 우리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선생님이 필요해요. 힘들지만 함께라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태수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사랑을 지켜내야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고된 길이 될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딸 은미는 아예 저와의 대화를 단절하려는 듯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들 민수는 한사코 태수 선생님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정말 끝낼 생각 없으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 너희들이 행복을 찾듯이 엄마도 내 나름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이 70 넘어서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혼 2번의 빚까지 엄마는 왜 그런 걸 다 감수하려고 하세요? 그의 말이 너무 날카로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내 삶의 주인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더 잘 알아. 이혼 2번 했다고,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엄마는 그 사람을 사랑해. 민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어버리고 싶다면 저도 더 이상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남자와 엄마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요. 그날 민수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 선생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은미가 결국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였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은미는 현관문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을 저지르세요? 그 남자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동네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요즘 소문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딸의 비난에도 차분히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은미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니? 사랑이 죄니? 엄마도 너희들처럼 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빠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은미야, 엄마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았어. 아빠는 늘 엄마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이제 아빠의 기억에만 묶여 살 수는 없어. 엄마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선생님과 통화하며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미워요. 그분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숙자님, 제가 더 미안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 그 두 사람이 모텔을 드나든다더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니던 도서관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은근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시선에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울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날 이해해 줄까요? 그때 태수 선생님이 집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눈물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숙자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두렵다면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할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니 기대해 주세요. 2편은 내일인 25년 1월 19일 일요일 오전 7시에 공개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2편에 대한 소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